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이번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들을 좀 비교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LG G6 플러스와 그리고 LG V20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노트 8까지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면 두 개는 이제 LG 스마트폰이고 또 한 개는 또 아이폰, 또 한 개는 삼성폰인데 각각 그 듀얼 카메라 들어간 게 좀 특징이 달라요.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비교할 거는 노트 8하고 LG V20입니다. LG V20 같은 경우에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망원입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를 좀 볼게요. V20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광각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화각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일반 화각이고 이거 눌렀을 때는 광각. 그래서 한번 화각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일반 화각으로 봤을 때 일반 화각으로 보면은 느낌상으로 노트 8이 좀 더 화면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그쵸? 조금 더 광각으로 일반 화각인데도 광각으로 들어가서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광각으로 변경시켜 보면 네, 이때는 다시 V20가 화각이 훨씬 넓습니다. 네, 그쵸? 위아래가 좀 많이 넓게 나옵니다. 위아래도 넓게 나오고 좌우로도 좀 넓게 나오고. 근데 그 일반 화각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2배 네, 망원이 있어서 누르면은 확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카메라가 추가로 들어간 게 카메라 그 화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망원이라서 이제 화각이 좁아지는 거고, 이쪽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광각으로 화면이 넓어지는 거죠. 예, 이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은 넓어 보이고 이쪽은 반대로 좁아 보이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V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 뭐지만은 그 버튼을 통해서 화면을 디지털 줌으로 확대 축소하는 게 안 됩니다. 이쪽은 되고요. 그렇죠? 이쪽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G6하고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G6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G6를 켜고 카메라 센시키고요. G6 플러스 같은 경우에, G6도 그러고 G6 플러스 같은 경우에 카메라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 되는데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둘 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카메라, 그러니까 그 화각을 넘나들면서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넓은 화각 점점 늘어나서 그 다시 디지털 줌으로 최대로 넘어갈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제가 눌러보면 약간 끊기면서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중간 화각이 넘어갈 때 끊기는데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끊기지 않아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1배율이죠. 밀어서 보면은 그대로 10배 줌으로 올라가고 내려보면은 다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올리다가 1.9에서 2로 넘어갈 때 잠깐 노란색으로 글자가 바뀌는데요. 예. 잠깐 보면 잠깐 바뀌죠. 근데 이때 그 턱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쪽 화각에서 저쪽 화각으로 넘어갈 때 원래 끊김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끊김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부드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 카메라가 화각을 넘나들 때 약간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멈칫하는 게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잡긴 잡을 텐데요. 근데 이게 V20에서도 있었고 LG G6도 마찬가지고 G6 플러스도 마찬가지 있었던 건데, 이 턱 부분에 넘어갈 때 카메라 화각이 달라질 때 끊기는 부분이 노트 8에서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LG 스마트폰은 자꾸 광각으로 좀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삼성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광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광각이 아니라 망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 두 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특이한 게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LG 스마트폰 같은 게 위아래로 화면이 넓게 나오죠, 버튼 쪽으로. 근데 삼성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넓게 위아래로 보여요. 근데 이걸 끄면은 이게 좁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 카메라를 동시에 다 이용하는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게 촬영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조건에 맞으면 촬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찍을 수 없다고 뜨고요. 그러니까 피사체하고 거리가 1.2m 정도 돼야 되고, 물론 그거는 좀 짧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러니까 피사체 찍으려는 것과 비피사체 부분의 거리감이 좀 있어야 이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두 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기능들이 있던 스마트폰으로 좀 있었습니다. 다른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 또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쪽에 있는 레버를 조정하면은 그 값을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터치라고요. 터치라고. 자, 이 값을 좀 조정하면은 뒤쪽 부분이 좀 뿌옇게 날아갑니다. 그쵸? 이쪽 부분이 좀 뿌옇게 날아가요. 지금 너무 많이 날아갔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 줄이고 눌러보면은, 네, 이쪽 제가 터치한 부분들은 좀 잘 나오는데 가장자리 부분 좀 뿌옇게 좀 날아갑니다. 이걸 사진 찍으면은 이걸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라이브 포커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뜰 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좀 가까워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효과는 적용된 게 좀 보이는데, 네, 이런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찍을 수가 있고, 네, 지금 찍혔죠. 찍을 수가 있고, 그럼 주변이 좀 뿌옇게 좀 날아가는, 네, 부드럽게 날아가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이때는 두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시에 다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때는 촬영 버튼, 동영상 촬영 버튼 분명히 있지만은 촬영은 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눌러보면 일반 동영상 촬영으로 변경돼서 그냥 찍혀집니다. 예, 그냥 그 라이브 포커스가 적용된 상태로 동영상이 찍어질 것 같긴 한데, 막상 해보면 되진 않아요. 두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쓰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동영상은. 네, 사진은 찍었을 때 라이브 포커스로 찍으면 라이브 포커스로 찍은 사진과 일반 사진을 동시에 같이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7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두 개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써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구매해서 써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닮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배, 2배라고 돼 있죠. 1배, 지금 이게 누르면 2배, 1배, 2배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숫자가 지금 둘 다 1배거든요. 1배고, 내 아이폰에서는 지금이 1배 상태라고 해서 현재 상태가 지금 찍혀 있고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라고 해가지고 이걸 눌러야 이제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뜻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액션에 대해서 적혀 있고, 이건 현재 액션에 대해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삼성폰 쓰다가 아이폰 쓰면은 이 숫자가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통해서 인식으로 확대 축소를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밀면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편한데, 노트 8은 이건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1배, 2배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성폰 같은 경우 곱하기 2로 돼 있어야 사실 1배라는 거죠. 그리고 2배로 눌렀을 때, 화각도 비교해 보면은 많이 비슷해요. 근데 화면상으로 볼 때 그 노트 8이 좀 더 화면이 좀 더 짙고 선명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렇네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둘 다 같은 위치에 놓은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뭐 묻었나요? 지문 묻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잘 보시면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도 아이폰보다는 노트 8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지금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사진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위아래 흔들리게 보이는데,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동영상을 막상 비교해 보니까 아이폰도 엄청나게, 아이폰 7 플러스도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 들어갔고 화면도 좋은 게 들어갔는데, OIS도 되고요. 근데 노트 8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히 더 좋긴 하네요. 물론 아이폰도 아이폰 8이 나오면 확실히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두 개에서 비교되는 모드가 이제 인물 사진과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입니다. 이것도 그 촬영 조건이 두 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도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둘 다 보면 지금 뒤쪽에 좀 뿌옇게 보이는 게 보이죠, 벌써. 네. 그러니까 만약 특정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선명히 나오고, 뒤쪽 부분은 뿌옇게 날아가는 이제 심도 효과를 둘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써보니까 약간 그 어떤 느낌 드냐면은, 이게 그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러 광각을 안 넣고 망원을 집어넣는데, 아이폰을 좀 다른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기능이 좀 많이 비슷하고 많이 닮아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진 그 촬영 느낌이나 선명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노트 8이 좀 더, 물론 뒤에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좀 더 좋긴 하네요. 나중에는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막상 이 심도 효과를 많이 쓰려면 쓸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게 돼요. 오히려 광각을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G에서 있는 그 네, 광각 카메라,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넓게 나오는 광각 카메라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이게 뭐 여행지를 갔거나 뭐 좀 특별한 장소 갔을 때 좀 넓게 찍고 싶은 경우가 많지, 오히려 그걸 확대해서 찍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확대해서 찍을 거면 어차피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광각이 오히려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나중에 나올 때, 스마트폰 나올 때, 노트 뭐 9 나오고 막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광각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카메라가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 나온 그 듀얼 카메라를 사용한 스마트폰들, 네, 여러 종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참고되시길 바라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